지갑 속 운전면허증을 한번 꺼내보세요. 갱신 기간이 적혀 있습니까? 올해 75세 이상이시고 갱신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은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모르고 가면 며칠 동안 운전대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40년 무사고야. 갱신쯤이야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실제로는 신분증 하나 달랑 들고 시험장에 갔다가 시험도 한번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요? 단 한 장짜리 종이, 문진표, 거기서 항목 하나를 체크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함정부터 시작해서 인지기능 검사 통과 요령, 온라인 교육 수료 방법, 조건부 면허 문제, 그리고 반납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당당하게 통과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억울하게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함정, 문진표에서 막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면 직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여기 건강 상태 체크 좀 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 아니에요. 몇 개 체크하면 금방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참 솔직하십니다. 수면제 드세요? 예. 어지럼증이 있으셨어요? 예. 강한 진통제 복용 중이세요? 예. 있는 그대로 전부 적으십니다.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직원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어르신, 오늘은 갱신이 어렵습니다. 소견서 받아오셔야 합니다. 시험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절차가 중단되는 겁니다. 이 문진표는 여러분의 인품을 평가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도 되는가? 이걸 판단하는 1차 필터입니다. 수면 유도 성분, 신경 안정제, 강한 진통제, 이 단어들이 보이는 순간 직원은 추가 확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르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갱신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안내를 받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병원 예약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소견서 발급받으러 기다리고 그 사이에 며칠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몸도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거짓으로 전부 아니오에 체크하면 되느냐고요? 그건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질환이나 약 복용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험장부터 먼저 가지 마십시오. 갱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약봉투부터 꺼내보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수면 유도제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걸 들고 단골병원에 먼저 가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면허갱신을 하는데 이 약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운전과 직접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졸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이라면 시험장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전에 지장 없음이라는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문진표를 보고 직원이 묻는 순간 그 소견서 한 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준비 잘해 오셨네요. 이 말 한마디 듣고 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순서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병원 먼저, 시험장 나중입니다. 이것만으로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인지기능 검사. 머리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진표를 무사히 넘겼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고비가 기다립니다. 바로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떨어지는 분들, 그중 상당수가 치매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낯선 환경에 던져져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평생 40년 동안 운전대만 잡고 사셨지 언제 컴퓨터 마우스를 쥐고 모니터를 보면서 시험을 쳐보셨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카톡 하나 보내는 것도 헷갈리는데 그 낯선 컴퓨터 화면 앞에 딱 앉는 순간 심장은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져 버립니다. 멀쩡하게 치매 하나 없으신 분들이 왜 여기서 10명 중 서너 명씩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시험장 당일의 낯선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시간 압박입니다. 나는 아직 첫 번째 문제 설명도 다 읽지 못했는데 양옆에 앉은 다른 사람들은 마우스를 딸깍딸깍 누르면서 벌써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순간 엄청난 공포가 밀려옵니다. 어이구, 나만 늦었나 보네. 이러다 시간 모자라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마음이 급해지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대충 정답을 팍팍 눌러버립니다. 묻는 말은 그게 아닌데 급한 마음에 오답을 줄줄이 찍고 있는 겁니다. 둘째, 감독관 눈치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모니터에 얼굴을 들이밀고 끙끙대고 있으면 조끼를 입은 젊은 직원이 뒤로 쓱 다가옵니다. 도와드리려고 온 것뿐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 젊은 사람이 등 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것도 못한다고 속으로 비웃겠지. 자존심은 상하는데 손은 덜덜 떨려서 마우스를 엉뚱한 곳에 클릭해버립니다. 이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낯설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셋째,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칩니다. 낯선 기계, 시간 압박, 젊은 사람 눈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몰아치면 멀쩡한 분들도 평소 실력의 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치매 안심센터를 먼저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동네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인지 선별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분위기부터가 다릅니다. 시험장처럼 숨막히는 긴장된 공간이 아닙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오셨어요? 하면서 편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컴퓨터가 아니라 종이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헷갈리면 다시 한번 설명도 해줍니다. 틀렸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검사를 받으면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결과지를 발급해 줍니다. 그 결과지는 시험장에서 인지검사를 대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이나 절차에 따라 추가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미리 점검하고 가는 전략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것과 미리 한번 경험해보고 가는 것, 마음의 안정감부터가 다릅니다. 나는 이미 한번 해봤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손떨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전 모의고사, 지금 저와 함께 직접 해보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부담스럽거나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부터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지금 바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필 한자로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연습 단어, 기억하기. 지금 이 세 단어를 소리내어 3번 읽어보십시오. 비행기, 연필, 소나무. 한 번 더. 비행기, 연필, 소나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행기, 연필, 소나무. 좋습니다. 이 세 단어를 머릿속 깊이 넣어 두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물어볼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미리 보여준 다음 다른 문제를 풀게 하고 한참 뒤에 다시 갑자기 물어봅니다. 그 순간 긴장하면 방금 본 단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치매가 아닙니다.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연습 시계 그리기. 시험장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긴장해서 실수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시계 그리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숫자를 적은 뒤 11시 10분을 가리키게 바늘을 그리시오. 이게 뭐가 어렵냐 하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막상 낯선 자리에서 갑자기 그리라고 하면 공간 배치가 흔들립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1, 2, 3 순서대로 적다 보면 뒤쪽이 점점 좁아집니다. 8, 9, 10, 11, 12가 한쪽으로 몰려버립니다. 그리고 11시 10분을 그리라니까 바늘 2개 길이를 비슷하게 그려버립니다. 이건 지식 문제가 아닙니다. 침착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령이 있습니다. 지금 종이에 직접 그려보십시오. 첫째,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그립니다. 둘째, 무작정 숫자부터 쓰지 마십시오. 먼저 가볍게 십자가를 하나 그립니다. 위아래로 선 하나, 좌우로 선 하나. 셋째, 십자가 끝 4곳에 먼저 숫자를 채웁니다. 위쪽 끝에 12, 아래쪽에 6, 오른쪽에 3, 왼쪽에 9. 이 4개가 뼈대입니다.
넷째, 나머지 빈칸에 1, 2, 4, 5, 7, 8, 10, 11을 차례로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이제 바늘을 그립니다. 11시 10분입니다. 짧은 바늘은 11을 향하게, 긴 바늘은 숫자 2에 닿도록 길게 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이도록 그리는 겁니다. 애매하게 그리면 읽는 사람이 헷갈립니다. 시험에서는 시간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지금 한 번 더 그려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그려본 사람은 시험장에서 훨씬 침착합니다. 자, 여기서 돌발 질문 나갑니다. 아까 외운 단어 3개. 지금 바로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말해 보십시오. 기억나셨습니까? 비행기, 연필, 소나무. 혹시 한 박자 늦게 떠오르셨습니까? 이게 시험장에서는 훨씬 더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시계를 그리고 숫자를 쓰고 긴장한 상태에서 갑자기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연습해 보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시계도 잘 그렸고 단어도 정확히 기억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지 기능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괜히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함정, 온라인 교육 다 봤는데 미수 처리? 인지 기능 검사까지 통과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 가기 전날 정말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함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입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갱신 전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시험장 현장 교육을 예약해서 들으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시험장 현장 교육은 예약이 이미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얘야, 컴퓨터로 듣는 거 좀 해다오. 바쁜 아들, 딸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를 켜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이거 2시간짜리 영상이니까 그냥 틀어놓고 가만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정말 성실하게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다 보십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참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2시간을 꼼짝 않고 보십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험장에 가면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교육이 미수로 확인됩니다. 기가 막히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온라인 교육은 영상이 끝날 때마다 다음 버튼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확인 문제를 직접 클릭해야 정상 수료로 처리됩니다. 영상만 켜두고 가만히 시청만 하면 첫 단계에서 멈춘 채 수료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 구조를 모르면 누구에게나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상이 끝날 때마다 화면 하단의 버튼을 직접 눌러주셔야 합니다. 둘째, 중간에 확인 문제가 나오면 직접 클릭까지 해야 최종 수료로 인정됩니다. 셋째, 수료 확인 문자나 완료 화면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가시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자녀분들도 함께 봐주시고 부모님 곁에서 함께 클릭을 도와드리십시오. 이 행정적인 부분만 정확하게 챙기시면 불필요하게 다시 방문하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 턱걸이 통과가 더 위험한 이유. 인지기능 검사를 간신히 통과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경찰과 관계기관이 실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운전자를 중심으로 운전 가능 범위를 나눠 관리하는 방식, 이른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6년 2월부터 VR 기반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의 시범 운영도 실제로 시작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7년 이후 제도가 도입되면 나에게도 제한 조건이 붙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 많으면 무조건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만 가지고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검사 결과와 의사소견, 반응 속도, 시력 상태 같은 요소를 종합해서
특정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한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 논의되는 겁니다. 면허를 곧바로 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운전이 가능하더라도 위험이 커지는 구간을 따로 떼어내서 그 구간만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예가 야간 운전 제한입니다. 야간에는 명암 적응이 늦고 눈부심에 취약해지고 보행자나 장애물 인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줄이자는 예방 논리로 조건이 붙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밖이 이미 어둡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았겠지요. 그런데 만약 내 면허에 야간 제한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조건 위반이 됩니다. 이건 그냥 흔한 신호 위반 같은 느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자체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사고가 겹치는 순간 책임 문제는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제한도 같이 거론됩니다. 명절에 서울 사는 아들 집에 김치 한 통 싸들고 올라가야 하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턱걸이로 통과하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대충 보고 아슬아슬한 점수로 통과하면 향후 도입되는 조건부 면허제도의 기준선에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면 조건 없이 갱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아직 끄떡없다고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검사 결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갱신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갱신할 것인가? 반납할 것인가?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겪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이 질문은 겁이 나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직 반응 속도가 괜찮고 야간 시야에 큰 문제가 없고 고속도로 합류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갱신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억울하게 떨어지지 말라고, 괜히 주눅들지 말라고, 젊은 직원 앞에서 괜히 위축되지 말라고.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시험장에 가서 당당하게 통과하시면 됩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발로 병원에 가는 자유이고 손주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책임이며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십시오.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즘 들어 밤 운전이 예전 같지 않고 비 오는 날이면 차선이 겹쳐 보이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이 아주 조금 늦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혹시 반납을 고민하신다면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실 또는 면허시험장, 신분증 하나 들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러 왔습니다. 별도로 복잡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증을 제출하면 10분에서 15분이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혜택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드물고 지역 화폐나 교통카드, 선불카드 형태가 많은 편입니다. 어떤 지역은 버스나 지하철 무료 이용권을 주기도 하고 택시 할인권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병원, 안경점, 약국, 식당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전국 공통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는 겁니다. 면허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자동차 보험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남은 보험 기간이 있다면 환급금을 일부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도 함께 정리됩니다. 차를 매각하면 보험료, 세금, 기름값, 정비 비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가던 고정비가 0이 됩니다. 그 돈으로 택시를 이용해도 되고
가족과 외식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여행을 다녀오셔도 됩니다.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다시 배치하는 선택입니다. 자식들이 이제 반납하세요라고 말할 때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인생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을 계속하는 것도 멋있습니다. 명예롭게 졸업하는 것도 멋있습니다. 핸들을 쥐는 것도 놓는 것도 모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막연한 자존심으로 버티지도 말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서둘러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정보를 알고 계산을 해보고 내 몸 상태를 점검한 뒤 내가 결정하십시오. 그게 진짜 50대, 60대, 70대의 품격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딱 5줄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75세 이후 운전면허 갱신에 숨어있는 4가지 함정을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봤습니다. 함정 하나, 문진표에서 약 복용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가 시험도 보기 전에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병원 소견서를 먼저 챙기십시오. 함정 둘, 인지기능 검사에서 치매가 아닌데도 떨어집니다. 낯선 환경과 긴장감 때문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먼저 다녀오시고 시계 그리기를 미리 연습하십시오. 함정 셋, 온라인 교육을 2시간 꼼짝 않고 다 봤는데 미수 처리가 됩니다. 영상마다 버튼을 직접 클릭하고 확인 문제까지 풀어야 수리입니다. 함정 넷, 턱걸이 통과는 조건부 면허 기준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점수가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 펜 한 자루 꺼내보십시오. 동그라미 하나, 십자가 하나, 12639자리 먼저 잡고 11시 10분 딱 3번만 연습해 보십시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 3단어를 지금 소리내어 한 번 더 말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시험 대비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지갑과 자존심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당당합니다. 운전대를 줄 자격도 놓을 자격도 모두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늘 안전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